특히 바깥쪽으로 무릎이 많이 돌아간다 이쪽이, 그런 분들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런 자세를 하는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닥에 앉는 문화가 많기 때문에 바닥에서 양반다리 하거나 한쪽만 양반다리 하거나 의자 위에서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자세를 하는 분들은 누웠을 때 이쪽이 더 많이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원인이 그건 겁니다. 오늘은 누워있을 때 발이 바깥쪽으로 향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관련 영상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 정확한 원인을 평가하는 영상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원인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이 골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 골반의 움직임이 바깥쪽으로 많이 돌아가기 힘듭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고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발이 많이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거를 골반의 움직임을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골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누워있는 상태에서 뒤가 막혀 있기 때문에 외회전이 크게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뭐냐? 고관절과 대퇴골의 성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래서 고관절과 대퇴골이 바깥쪽으로 틀어졌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무릎이 바깥쪽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이 바깥쪽을 향해 있는 걸 보고, 아, 무릎 위쪽 고관절이나 허벅지뼈가 바깥쪽으로 틀어졌겠구나. 근데 이게 고관절뿐만이 아니라 대퇴골 뼈의 모양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퇴골 뼈의 모양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분들은 허벅지 뼈 자체가 바깥쪽으로 꼬여 있고, 어떤 분들은 허벅지 뼈 자체가 안으로 꼬여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좌식, 바닥생활, W자라든지 앞바다리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안쪽 바깥쪽으로 틀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뼈가 꼬인 경우에는 또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거의 설명된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무릎 방향보다 무릎이 이만큼 바깥쪽을 향하는데 발이 더 많이 바깥쪽을 향한다든지, 아니면 무릎은 심지어 천장을 보는데도 발이 바깥쪽을 많이 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 경골, 무릎 밑에 정강이 뼈가 바깥쪽으로 틀어진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움직임이나 그런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뼈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뼈가 바깥쪽으로 꼬인 겁니다.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발이 강직성 평발이나 족근골 융합 이런 게 있는 분들은 누워 계실 때 발이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발이 바깥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딱 힘을 빼는데도 고정이 돼요. 뼈가 굳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더 발이 바깥쪽으로 향해 보일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설명하는 영상들에서 한쪽이 더 바깥쪽으로 돌아간 경우를 뭐 어떤 문제냐, 골반 문제다, 이런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한쪽이 만약에 더 바깥쪽으로 돌아간다. 지금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따지자고 하면 지금 이 왼쪽이 조금 더 바깥쪽으로 돌아가 보이는데, 이런 분들은 검사해 보면은 이쪽에 고관절이나 허벅지뼈에 외회전 변형이 더 있는 경우가 많고, 혹은 경골에 내회전 변형이 적다든지, 뭐 발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먼저 평가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바깥쪽으로 무릎이 많이 돌아간다 이쪽이, 그런 분들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런 자세를 하는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닥에 앉는 문화가 많기 때문에 바닥에서 양반다리 하거나 한쪽만 양반다리 하거나 의자 위에서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자세를 하는 분들은 누웠을 때 이쪽이 더 많이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원인이 그건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 자세 교육을 하지 않고 무슨 운동 중재를 하더라도 그 습관이 남아있으면 계속 이쪽이 많이 바깥쪽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에 특정 운동을 중재해가지고, 자, 비포 애프터 보여드릴게요 하고, 자, 힘주세요, 이제 어떤 운동에서 힘주세요 하고 딱 유지시킵니다. 유지해보세요, 선생님. 딱 이렇게 해놓고, 자, 이게 애프터, 그리고 아까 이거 비포,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좋아졌다, 치료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이렇게 힘주고 긴장하고 서 있는 거를 애프터랑 비포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냐? 똑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운동을 중재해서 일시적으로 근육의 긴장도를 높이고 컨트롤 시키더라도 힘을 빼보세요 하면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관절과 인대 이런 문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뼈의 변형이거나, 그거는 운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비포 애프터를 보실 때도 꼭 주의해서 보시는 눈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